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9.87, 1.2% 내렸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내리면서 1.4%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을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만 2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3천억, 코스닥은 2천억씩, 2,500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을 띄워버리니까 참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를 좀 보자면 나스닥이 시작부터 좀 내려가더니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좀 충격적이었죠. 네, 고용 시장이 시장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고용률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경제 성장이 뭔가 예상보다는 더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다우 산업도 이제 해운 지수라든지 이런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다가 또 막판에 저렇게 내리면서 부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3% 정도 하락을 했고,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좀 했고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차트는 일단 고점 부근에서 걸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 네, 아직 살아있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선과 이 3200선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추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던졌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4월 들어서 계속 이제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4월달 옵션 만기 이후에 계속 크게 던지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부터는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나라 5월달 옵션 만기일이고요. 공매도 이후 재개 이후에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 다음 날부터요. 네, 금요일부터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분위기가 좀 갈팡질팡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에서는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단타 치면은 진짜 손해 보는 장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 수익 매매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좀 묵묵히 한 종목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힘차게 이제 V자로 반등을 할 것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크게 내리면서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뭐 그런 미리 매도가 나온 것인지 목요일까지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물 한번 보면 일단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또 뭐 1.6%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보면 엉망이네요. 네, 나스닥 100은 또 1.3%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0.4%,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독일 지수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조정세로 들어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한 종목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좀 봤다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13,000원 마무리했고요. 100원 내렸습니다. 0.7% 하락했고요. 오늘 장이 좋지 않은 것에 대비해서는 뭐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상승으로 올랐다가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아가 상승했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은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인프라코아는 V자로 좀 반등을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61선과 21선 사이에서 크게 저는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가가 그렇게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지금 그래도 잘 받치면서 61선과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요 이상으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일단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량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 주식을 지금 올릴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주 매수 세력도 어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보시면 오늘 또 약간 매도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매수 세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의 또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죠. 그 기관이 주체는 금융투자 쪽이고요.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주로 좀 눌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라고 저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3,100원이 저항선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오랫동안 뚫지 못하던 구간이 이제는 여기 아래에 두고 있을 때는 지지선이 되는데 그 지지선을 한 방에 뚫을 정도로 공매도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니 또다시 이쪽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큰 이슈, 5월 13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면 이 합병에 대해서 확정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공매도부터 좀 상한이 미리미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근데 전혀 문제 없지만 좀 단기 스윙 입장이나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비추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장기 투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좀 주식 이 창을 잘 보지 않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정말 미래를 보고 엄청나게 천천히 차분히 모아 가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좀 드리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이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딱 바뀌어진 것이 외국인은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두산인프라코아에서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투자 방향을 두산인프라코아로 지금 외국인이 선회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은 두산인프라코아 매수를 통해서 합병신주 발행 시에 두산중공업으로 올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그 발행 신주를 통해서 공매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으로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많이 눌러난 다음에 이 차익을 또 신주 상환을 통해서 또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주는 또 싸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돼서야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7월 20일, 그때서야 공매도가 좀 상한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달 뒤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뒤긴 합니다만, 지금 제 눈에는 뭔가 올릴 만한 그런 소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요 공매도 잔고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을 하자면 오늘도 거래량이 16만 3천 주고요. 비율로 따지면 6%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5% 이상 공매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315만 주로 또 10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만 주에서 315만 주까지 뭐 거의 2배로 5일 만에 증가를 해버렸고요. 지금도 적지 않게 공매도 거래가 이어지는 걸 보아서는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늘어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쯤 되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환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높아지는 점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실제 이제 매매 외국인 거래량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네, 오늘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정이 29만 7천 주 매도지만 49만 주로 더 매도를 해버렸고요. 실제 보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신주 발행을 통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서 유입이 될 거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은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조차도 지금 매수세를 좀 멈췄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단기간에 주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도 2,850만 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제가 대차잔고 2천만 주까지 증가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거랑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진짜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에 의해서 늘어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800만 주 정도가 저는 공매도 이 거래와 그다음에 공매도 예비 거래를 위한 그런 대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좋지 않다. 네, 근데 연기금이 괜히 그렇게 몇백만 주씩 두산중공업을 사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후반을 네, 좀 오래 봐야 될 것 같다. 하반기까지,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미래 비전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한국 원자력의 희망 스마트 원전, 두산중공업이 시제품 제작 중이라고 하고요. 어, 이른바 이제 스마트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이 한국 원전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SMR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 시장 공략에 성공할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원전 수주도 기다리고 있고 SMR도 지금 기술 개발을 이미 어느 정도 했고 뉴스케일 파워죠. 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중공업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이제 이 수주가 1조 5천억 정도, 네, 좀 가시화되면서 SMR에 대한 기술이 뭔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원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이제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네,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이 마을이라든지 그런 그쪽을 좀 분할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도 적고요. 네, 지진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위험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에너지다. 네, 거의 끝판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R의 중심에는 두산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네, 협력을 하면서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네, 여기도 SMR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4차 혁명과 이제 SMR이 같이 엮이면서 스마트 원전 사업이 되게 되면 좀 더 이 컨트롤하기도 쉽고 이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죠. 네, 그쪽하고 이제 유럽의 강국들도 독일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이 원자력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쯤에는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공매도 공격을 좀 받으면서 이 흡수합병 전에 의도적인 좀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큰 하락이 나와버려 가지고 좀 당황스럽고요. 요 위치에서 네, 공매도 공격이 많이 받지 않고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을 주고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당장은 네, 주가 상승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와 같은 좀 오래 지겨운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은 요
한 구덩이 정도? 네, 그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많이 올라도 21선까지, 네, 13,500원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아가 지금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병이 진행될 때쯤에 이게 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분간은 네, 두산중공업은 천천히 여유롭게 좀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지키는지만 좀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